재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징역 1년 8개월 받았어요. 아니 2년이면 2년이고 3년이면 3년이지 1년 8개월은 또 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7, 8개월 보도에 온 게 다 무용했구나. 그렇죠. 헛일을 했네. 헛일을 했어. 네? 세상에. 도이치모터스 보도는 뉴스타파에서 2020년 2월경 처음 보도를 맞습니다. 했으니까 약 6년 만에 수사와 판결까지 1심 판결까지 나온 건데 네. 시민보 기자랑 저는 이제 허위 보도한 사람이 됐고 예. 이를 근거로 이제 김건희 윤석열 측에서 저희를 반격을 하겠네. 예. 반격을 할 가능성이 크게 됐는데 사실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게요. 예.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여러 부분 특히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판사가 스스로 증거를 왜곡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적 증거라는 것은 그냥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10명 중에 8, 9명이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중에 본인만 특이하게 해석을 그러니까. 해서 김건희에게 유리한 예. 증거로 해석을 했더라.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심에서도 이상한 판사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판사라면 네. 당연히 바로 잡힐 걸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그 이재명 대통령 네. 대표 시절에 있었던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네. 대해서 1심이 형편없는 재판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서 네. 거의 완벽한 판결을 통해서 무죄를 한 것처럼 이번에는 1심의 우인성 판사의 판결을 네. 항소심에서 완벽하게 뒤집어서 유죄로 볼 거다. 이런 기대 속에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네. 2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언론에서 네. 이 판결문을 정말 구석구석 다 뜯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서 무슨 왜곡되고 예. 어디서 왜곡을 하고 예. 어디서 본인의 섣부른 판단을 했는지 짚어줄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우인성 판사님은 명태균이나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한 보도를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게 제일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이 우인성이라는 사람은 1974년생 충북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뭐 형사법 전문가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보수 언론은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을 아예 접하지 않고 있구나. 네. 안 보나?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이제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 완벽하게 그렇죠. 증명이 되지 않았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분이 했던 판결 중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녹음파일 사건. 1심에 이제 뭐 임종성, 뭐 윤관석, 이성만 등 민주당 의원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돈봉투 녹음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유죄야. 그 물적 증거로 이제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인정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왜 문제냐면 법전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분은 이제 형사법 전문가로 뭐 재판 연구관도 하고 했기 때문에 예. 이분의 뭐 굉장히 명판사처럼 돼 있지만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일부 판결에서는. 그런데 법리란 얘기를 어제 많이 하더라고요. 법리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전 안에 갇혀 있게 되면 돈봉투 녹음 파일 사건은 유죄죠. 근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그렇죠. 그 이유는 검찰이 별건 수사로 예. 위법하게 소집한 합법적이지 증거. 않은 방법으로 그 녹음 파일을 획득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 내용과는 별개로 원천 무효야. 이거는 이거는 그냥 무죄야. 예. 불법 증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판결할 수 없다는 게 이제 2심의 무죄 판단 취지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법리 밖을 벗어난 거죠. 법리 밖을 벗어나서 검찰이 너희가 맨날 하던 대로 네. 그때도 그러면 니네가 적법하게 했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별도의 압수를 했어야지. 그거를 그냥 니네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이정근한테 받아서 우리한테 내놓고 이거를 유죄 판결해달라 그래? 우린 못해. 이게 지금 법대로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넓게 법전 밖에서 증거 능력, 그러니까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따져본 거잖아요. 네. 근데 1심 판사 오인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있고 네. 예를 들면 또 장영하 변호사라고 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2021년 아마 2022년 1월경이었던 것 같은데 대선 두세 달 전에 네. 감옥에 있던 조폭 박철민이 이재명에게 우리 저기 그 조직폭력배 네. 집단에서 우리 조직에서 20억 원을 상납했다는 주장을 했고 맞아요. 이게 감옥에 있던 사람의 주장이 전해지려면 당시 이 박철민의 변호인이었던 장영하가 국민의힘 김용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어요. 경찰 맞아요, 출신 김용판. 의원이죠. 이분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야 역시 그때. 안 그래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 어디서 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성남 국제 마피아파랑 연관이 있다는 뉘앙스로 나왔는데 와 이거 맞네. 20억 야 대선 자금 받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공개한 돈다발은 이미 2018년에
그러니까. 본인이 조폭 이 박철민이 네.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로 공개했던 네. 거를 네. 재활용했다는 그러니까. 사실이 금방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망신 당했잖아요. 네. 김용판. 근데 이거는 사실은 대선 공작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그렇죠. 대선 그러니까 허위 조작 공작이잖아요. 예. 이거는 현직 의원이 개입된 대선 공작인데 이 장영하 변호사를 검찰이 불기소합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 당선됐잖아요. 박철민만 기소를 해서 예. 징역 1년 6월인가 받고 장영하를 봐줘요 검찰이. 네. 근데 민주당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은 계속 안 하니까 그렇죠. 법원에서 예. 야 이거 수사해라고 예. 재정 신청해서 강제 수사를 시킨 예. 거예요. 근데 1심 판사가 또 우인성, 장영하는 박철민한테 속았다. 네. 모르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야. 야, 이 우인성이라는 사람 화려하네요. 네. 경력이. 모르고 한 거야라고 1심에서 무죄를 준 거예요. 예. 근데 2심에서 뒤집히죠 유죄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 분이다 보니까 네. 법리 안에 gat혀 있고 검찰이 기소한 틀 내에서만 이제 어. 예를 들면 공소시효 문제를 도이치모터스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벌어진 주가 조작인데 예. 첫 번째 1차 전반전이 있었고 2차 후반전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전반전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어 예. 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공소시효가 끝난 이유가 법정 밖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대검 중수부 중수 2과장이었어요. 특수부 네. 검사 중에서도 부장검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2013년, 2012년경에 경찰이 내사를 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다 만들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사실 그대로만 나와도 내사 보고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그 자체로 이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을 텐데 경찰이 그때 수사를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취재했을 때는 당시 경찰이 그러니까 2012년, 13년 수사를 못했던 이유는 당시 윤석열이 예. 그때는 이제 대검 중수가 없어지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 됩니다. 예. 검사의 아내였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 거죠. 그런 거니까. 예. 아니 그거는 제가 취재를 했던 내용이에요. 당시에 2013년에 박근혜가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셨던 분이 네. 제가 물어봤어요. 어. 아니 경찰에서 내사 보고서를 이 정도 작성했으면 수사를 착수를 해야지 왜 안 했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네. 네, 압력이 경찰에. 아니, 그러니까 평검사, 부장검사,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검찰총장, 게다가 대통령까지 된 이 전 과정에서 김건희가 자기 사건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활용했는지를 전 국민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알고 있는데 우인성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2013년에 경찰이 했어야 될 수사를 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된 윤석열 때문에 결국에는 2021년에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럼 공소시효가 설사 도과했다 치더라도 예. 이게 공소시효가 도과한 거는 정상적으로 아무도 몰라서가 아니고 예. 언론 보도는 2020년부터 있었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검사 집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가 압력을 받아서 하질 못했던 거 네. 이런 배경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공소시효 끝이니까 예. 무죄. 예. 판단 못해. 뭐 판단 안 해. 무죄. 근데 두 번째도 보니까 공범이 아니야. 그냥 공범이 아니고 돈 맡기고 수수료 낸 사람이야. 투자자야. 이렇게 지금 판결을 한 거잖아요. 이 내란숙의 네. 윤석열이 계속 주장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뭐 말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네.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판결은 네. 완전 반대로 그렇죠. 유권 무죄. 예, 윤석열은 검사의 아내였기 때문에 수사를 받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공소시효가 도과된 거고 예. 심지어는 근데 권오수 그러니까 판결문에는 1차 예. 조작도 2차와 예. 함께 동일 범죄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가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 뭐 너무 바쁘시고 또 한자 성어도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한비자 책도 보셔야 되고 하니까 언론은 안 봤다 치더라도 본인이 맡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관련된 파생된 판결문은 보고 네. 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조차도 제대로 안 되었다. 논리의 정합성이 없다. 이런 비판을 그러니까 저는 받고 있는 기본적으로 거예요. 이제 김건희 이 선거 생중계를 한 해 만에 그 한 해 만에 기사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저께. 예. 그리고 이게 그저께 오후 늦게 생중계를 하는 게 뭐 결정이 개인정보 됐는데 때문에 뭐 안 된다. 그 시간쯤 되면 재판부에서 판결문이 당연히 이제 돼 있는 것이고 재판부가 이제 언론에 배포하기 위한 설명 자료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일 거예요. 고민을 위에서 많이 했을 겁니다. 위에서. 이거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이거 모르겠습니까? 판결문에서 예. 뭐 판사에 따라서 미리 보고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예. 법원장이나 뭐 윗사람들에게 보도한 사람도 있다는데 설명 자료가 만들어졌다는 하는 것은 네. 당연히 대법원에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당일에 만들지 않았을 거니까 설명 자료도 많은데. 설명 자료 당연히 만들죠. 배포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법부에서 핵심 수뇌부들은 그 판결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려를 했겠죠. 야 예. 이렇게 판결이 됐을 때 이거 어떤 파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생중계를 안 했다? 그럼 더 큰 문제가 됐겠죠. 근데 아마 당연히 생중계를 김건희 1심 선고했어야 예. 되니까 한 건데 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전형적인 이제 서울대 법대 엘리트 코스를 밟고 대법원 재판 연구관까지 하고 형사법 전문가로 언론에까지 등장하신 분인데 예. 이게 이게 법원과 법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범죄 유형이나 양태를 모르고 판단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더구나 그렇게 모른다 하더라도 상대방 피고인이 김건희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언론 보도라도 잘 모니터링을 해왔으면 네. 이런 판결을 못 내리는데 아 이분은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윤어게인인가? 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 이분 우인성은 윤어게인인가?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사전에 예. 봐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선 이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밖에 계신 변호사들, 전관들, 네. 뭐 대법 재판 연구관 출신도 있고 예. 고검정 뭐 출신도 있고 많잖아요. 예. 많은 변호사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최지우 변호사가 네. 어제 선고 공판 끝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굉장히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뭐 박은정 의원 같은 분은 예. 이거는 그 김건희 변호인도 놀랄 정도로 다 받아들여준 그런 결정 판결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것은 시간 문제이겠으나 사실은 그 죄송하다 너무 죄송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풀어줬을 때 비슷한 그러니까요. 예. 느낌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예를 들면 지기현 판사가 사형을 내리든 예. 무기징역을 내리든 예. 구속 취소로 윤석열을 풀어준 것 자체는 지금 용납이 안 되는 예. 우리 국민들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인데 이번 김건희 1심 판결도 2심에서 뒤집히든지 말든지 네. 1심 판결의 이 과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정말 본인의 양심에 따라 했다면 네. 그 양심은 예. 썩은 양심이죠. 잘못된 양심이고 진짜 뭐 그러니까 이 판사에 대해서 이러지 말라고 우리가 법조 일원화를 바꿨잖아요. 판사를 그러니까. 경력 판사를 채용할 수 있게끔 예. 해놨잖아요. 그때 예. 또 그랬더니 뭐 김현장이나 대형 예. 로펌에서 다 어린 왔다. 친구들이 대거 들어가서 로비에 이제 그냥 로비의 끈을 잡고 이제 법관으로 들어가는 예. 건데 이분은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당연히 법관들은 다 보수적이거든요. 예. 법은 항상 현실보다 느리게 그렇죠. 가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 정도 대형 사건에서는 자기 고집만 피울 게 아니라 양쪽에 배석 판사들도 있고 네. 상대적으로 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배석 판사들이 이 판결에 동의했는지도 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